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해놓은 TV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땅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종국을 앞두고 이제 땅값에 대한 요동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대선 전에 공약에 대한 대부분을 보게 되면 지역의 어떤 개발에 대한 호재와 이슈를 건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새만금 국제공항을 어떻게 빨리 진행을 하자, 또는 메가시티라든지 새만금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처럼 메가톤급 호재, 이런 어떤 발언들이 대선 후보자들에 의해서 오가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수요로 작동이 되고, 그러면서 집가 상승에 대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 거가 아니더라도요, 땅값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대한민국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땅에 대한 어떤 한정성, 이제 공급에 대한 제한성, 이런 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한된 개발 면적, 개발 가능한 그런 땅 면적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계속해서 개발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요는 꾸준히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급은 제한되어 있고 수요는 꾸준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항상 우상향하는 그런 어떤 땅값 상승에 대한 그래프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땅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또는 러시아와 같은 어떤 전쟁 위기 속에서도 안전자산으로서 그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해치수단으로서도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경기가 불안정하고 이런 시대 속에서는 사실은 땅만한 투자처가 많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또 드려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땅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장기적으로 어떤 수익성을 비교했을 때 땅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뿐만 아니라 미국의 테이퍼링,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금융에 대한 어떤 이 부분들이 불안해지는 그런 장세 속에서 증시 폭락, 그리고 가상화폐 폭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상당히 위험자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게 모아놓은 자산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일례도 되게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즘에 젊은이들 20, 30대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주식하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 쪽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심지어는 지금 영끌에서 집까지 장만하는 그런 사례가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엄청난 부채를 끌어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시한폭탄이 되어 버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산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됐을 경우에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부딪히는 젊은이들의 어떤 고생을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참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주식과 뭐 가상화폐 뭐 이런 것들은 순간순간 단시일에 돈을 벌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속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땅이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땅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게, 땅은 저희가 60대까지 저는 계속해서 꾸준히 사서 모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웬만하면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은 땅을 계속해서 이제 모을 거고, 이제 60이 넘어서 이제 노후를 준비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후에는 하나씩 팔아서 나름대로 노후를 준비를 하고, 노후에는 좀 편안한 삶을 살겠다라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좀 그런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한된 땅에 대한 어떤 공급량, 이 부분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개발이 가능한 땅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개발 수요는 꾸준하게 따름으로 해서 우상향하고, 또 우상향하는 땅값의 상승 부분은 물가 인상률보다도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자산 가치의 어떤 경지 하방을 막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산을 증식을 해 나가기에는 가장 최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뭐 경기도권에 있는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 뭐 이런 기사들 여러분들 보셔서 아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감소하고, 감소한 인구는 당연히 지금 현재는 경기도권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량을 또 늘려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땅을 개발을 해야 되고,
자연스럽게 땅값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고, 보상받은 돈을 가지고 또다시 경기도 주변에다가 또 다시 재투자함으로 해서 땅값 상승을 또 부추기는 이런 어떤 반복적인 형태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서울에 집값이 너무나도 비싸게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탈서울, 젊은 층들이 서울로 빠져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곳이 경기도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경기도권에 있는 도시들은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땅값 상승도 어떤 최고로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드릴 주제는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 앞두고 땅값 자극하는 뇌관이 될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 기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작년까지 토지 거래량이 최고, 금액사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또 최대.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앞으로 저희가 지금 새만금하고 여러분들하고 연계를 좀 많이 시키고 있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뭐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뭐 새만금이라든지 또 다른 중소도시에 있는 개발 가능한 지역들은 다 오르기 때문이죠. 그렇게 했을 때 새만금 또한 마찬가지로 본격 개발을 앞두고 있는 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초입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기사 자료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20일 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의 토지 거래 현황 통계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토지 거래량이 124만 8천 건 정도, 그러니까 필지가 됩니다. 필지로 2006년도 관련해서 통계 집계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연간 기준량으로 가장 큰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경기도의 순수 토지 거래량,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상태에 있는 그 토지에 대한 어떤 거래량을 확인해 본 결과 31만 7천 건 이상을 기록해서 처음으로 경기도권이 30만 건을 넘게 되면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서울시의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경기도권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땅에 대한 활용이 높아지게 되었고, 그리고 땅값이 올라가는 관계로 더욱더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건물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밸류맵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분거래를 제외하고 계약된 전국 토지거래액은 2021년도 110조 원에 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80조 원 정도 해당이 되는데 무려 36.2%가 급등한 수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거래 금액만 36.2%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거래 필지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 비례해서 당연히 땅값이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거래 금액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통계에 의하면요, 작년 땅값이 4% 이상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중에서 세종시 땅값이 7.6%를 기록함으로 해서 가장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구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사례로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업계 및 정부 안팎에서는요,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담은 최근에 다음 달에 있을 대통령 선거,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공약들이 발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대규모 토지 보상 작업이 본격화할 경우 토지 시장을 자극하는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3기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고요. 그 가운데 토지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토지 보상 자금만 해도 무려 32조 원 정도 가량 되니까 그 자금들이 결국엔 또 다시 땅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상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부동산에서 나온 자금은 부동산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건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다시 토지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토지시장에 흘러들어가게 되면 토지의 지가 상승을 또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토지 위에 건물을 짓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 가격은 또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주택 시장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리 인상을 첫 번째로 이제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금리 인상이 좀 많은 데다가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쪼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쪼이고 금리가 인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수요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최근에 공급량도 많지는 않지만 그만큼 수요가 더 없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근본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주택시장이 금방 잡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 좀 많이 완화시켜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량을 좀 늘리려고 많이 힘을 쓰고는 있지만 절대 값은 늘어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재개발을 늘린다라고 해서 주택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옥이 사라지면서 신축된 아파트가 나오는데 거의 개수로 따지면은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거 환경만 좋아지는 그런 영향만 미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결국에 서울에 있는 집값들이 하향 안정화되는 것은 금리 인상과 또는 대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안정이 보여지는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공급량에 대한 부분들로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분위기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정부는 주거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주택에 대한 규제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토지 쪽에 대한 어떤 수요는 더욱더 꾸준하게 늘어날 것이며 그런 차원에서 토지값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대한 공약 거기에 따르는 어떻습니까? 지방 개발 호재들에 따라서 땅값 또한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이어지는 5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또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러한 분위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변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 가장 최적의 시기다라고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비싸지 않느냐, 많이 올라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도 투자를 머뭇거렸던 분들은 가격에 대한 부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가격이 가장 쌌다라고 하는 것을요. 새만금은 여러분들 제가 대한민국의 개발지 중에서 가장 최고 갈 지역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것처럼 메가시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새만금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부의 관심사가 대단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라도 하면 예전에 자꾸 전라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는 바뀐다. 어떤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천에 용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지구멍 벼뜰 날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분위기와 시장은 갑자기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 대응하는 여러분들의 자세와 결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최고 가는 동네가 될 것이면 틀림이 없고요. 지금이 여러분들 새만금 투자하기에는 가장 최고의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회사에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자금대에 맞게끔 정말로 좋은 땅, 좋은 위치를 선점을 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할 거는요. 여러분들 저희 회사를 믿는 것과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물건에 대해서 신뢰하고 결단을 내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과거를 통해서 또 돌려본다 하더라도요. 그런 결단을 통해서 지금 재미를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그 당시도 어떻습니까? 결단을 머뭇거리고 계셨던 분들도 많이 있고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시고 지금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또 머뭇거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이면은 틀림이 없고 저희 회사에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물건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